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지난주 자산시장, 그러니까 지난주라기보다 이번 주인데 사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와닿잖아요. 자,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우리가 3월 27일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 주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면서 지난주에 자, 주말 동안에 수혜주 운하가 해결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밀물이 그 주말 동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잘하면 해결될 수가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밀무일 때 해결했습니다. 그쵸? 그러고는요. 월요일, 화요일에는 별게 없을 거고 수요일에 중국 구매관리자 지수 나오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라.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유가가 좀 변동성이 큰데 원유 재고가 나오는 이제 그 수요일 밤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라. 그리고 목요일에는 뭐 오전장에서는 아시아장에서는 차이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밤에는 미국에서 ISM 제조 구매자 지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라. 즉 원래 이제 월 말하고요. 월 초가 되면은 중요 지표들이 쫘라락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 상황이 어떤지 고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 하여튼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해보시라 했고 금요일은 부활절이니까 미국장은 논다. 네. 그래서 아시아장까지 하시고는 놓으시라 이런 얘기를 드렸고 얘기 드렸나요? 하여튼 이제 부활절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추가적으로는 사실 이제 수요일날 미국장에서 나올 게 하나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주가에 영향 미치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수요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 요거를 이제 내놓겠다라고 했으니까는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동안에 이상한 뉴스가 나옵니다. 뭐냐면 빌황이라는 한국계 미국 요 분께서 엄청난 트레이더셨나봐요. 엄청난 트레이더셨는데 펀드에 마진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급매를 내놓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좀 돌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자금이 지금 자금 의문의 자금이 지금 압박에 놓여 있다. 그래서 매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금요일에 대규모 블락들로 포지션이 청산을 당했고요. 그러고서는 토요일 날에 빌황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들도 얘기 나왔죠. 중국 테크주들 바이두나 텐센트 뮤직이나 아니면 뭐 VIP샵이나 아니면 미국의 미디어 기업들 뭐 비아콤이나 디스커버리 이런 데 굉장히 집중 투자가 되어 있다더라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영향이 좀 클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주말 동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시아 증시에서는 어떠했느냐라고 해보면요. 일단은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작을 했었어요. 시작을 했고 오히려 좀 개별주 쪽으로 가면 이제 캐리와 친구들이 중국 방영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콘텐츠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 점심쯤에 수혜주 문제 해결이 되었다라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해운주는 급락했고 조선주는 그래도 좀 잘 버텼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빌황 이슈가 오후에 본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노무라 홀딩스가 알고 보니 우리가 여기가 이제 이제 자료까지 냈어요. 노무라에서 우리 회사가 20억 달러 정도 손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날 주가가 16%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도 30억 달러 가량의 손실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소문이 나오면서요.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파일을 저장하면서 여기에 조금 더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네요. 네, 이거 말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노무라 홀딩스가 그, 죄송합니다. 제가 요 부분이 왜 제가 생각한 자료가 없냐라고 해보니까는 뒤에 아르케고스에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아르케고스 쪽에 가가지고서요. 이따가 빌황 펀드 마진콜 이야기, 그래서 나머지 회사들이 어떤 영향 받았는지 한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짧게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이제 CS는 30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뭐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와, 이거 알고 보면요. 아직 손절해야 될 물량이 더 많이 남았대요. 이런 루머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 들어서 장이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서구 증시로 넘어가니까 재밌는 뉴스가 나와요. 뭐냐면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빌황 관련해 손실이 없다라고 밝힌 거죠. 조금 특이했습니다. 뭐
아시아의 노무라, 유럽의 CS는 손실이 있다는데 미국은 없다라고 한 거죠. 원래 이제 웰스파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 아니라고 적극 대응을 했었고,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 머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다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그래서 미국 시장 별 영향 없었고요. 그러고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ITC에서 이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전쟁 펼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1, 2, 3차전이 있습니다. 1차전에 LG가 이겼고 2차전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번에 분리막에 대한 부분, 양극재에 관한 부분 특허에 있어가지고서 SK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날 SK이노베이션이 급등을 했습니다. 1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급등을 이끌어냈었던 네, 특이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보시면은 코스피, 상해 종합, 다우, 나스닥 크게 위로 아래로 방향성이 없었고 좀 이제 그 미국채는 10년물은 1.72%, 1.7%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6bp나 오르면서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수요일 날에 바이든 정책이 나오니까 이게 규모가 크다는데 그러면은 채권 더 찍어야 되고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작동을 했었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일 화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 딸랑이 있다는 건 별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수요일부터 일이 많았습니다. 서구 시장으로 와서도 보시면 특별한 뉴스 없이 차분한 장세였습니다. 이제 수요일에 있을 바이든 인프라 계획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주식에 좀 녹아 들어가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장은 어제 좀 빠졌던 거 회복해 좀 오르고 그 다음에 미국장은 정말로 거의 약보합 수준 그러면서 이제 그 채권 금리도 거의 이제 강보합 수준, 약보합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수요일인데요. 아시아 쪽은 아직까지 밤이 안 됐으니까 바이든 인프라 계획, 기대감 속에서 차분한 장세.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드렸었던 중국의 지표는 좀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왔는데 크게 반응은 안 하더라고요. 밤에 돼가지고서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밤 9시에 보시면은 ADP 비농업적 고용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과거 대비, 그러니까는 그 전달 대비해서는 잘 나왔죠. 근데 예상치 대비해서는 조금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시장은 요런 식으로 나온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빠른 속도로 올릴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게 고용이고 그러다 보니 고용은 너무 좋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으면 금리를 빨리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원유 재고 지표 나왔는데 별로 방향성 없게 나왔습니다. 혼조가 나왔고 그보다는 이제 다음 날에 있을 오펙 플러스의 감산 정책 회의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요, 크게 예상해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이게 이제 전기차 관련한 예산이 1,740억 달러 포함이 됐다. 이걸로 이제 테슬라 5% 이상 이내 급등을 했었고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친환경차 관련해가지고 좋은 좀 친환경 관련주들 좋은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500억 달러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관련 예산에 쏟아붓겠다 해서 다음날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도 좋았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장 종료 후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괜찮았어요. 가이던스도 괜찮았어요. 근데 특히나 이 부분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코멘트 중에서 특히나 지금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마이크론은 동사는 시장 공급 대비해서 마이크론이 공급하는 양은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그 성장률 대비해서는 낮을 것 같다.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그러면 너 빼고 다른 업체들이 아웃퍼폼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아시아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다음 날에. 그리고 재고가 나온 것도 재무제표도 보시면요. 2019년도 캘린더 기준입니다. 1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재고가 실제로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체크를 할 건 있어요. 뭐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통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고객사들이 얼마나 쟁여두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현상이 트럼프가 워낙 무역 전쟁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도체 쪽에 그 고객사들이 더블 부킹 해가지고서 이중으로 주문을 넣기도 하고요. 그게 놨다가 나중에 막 안 가져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화웨이 같은 데는 언제 또 미중 무역이 당할지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하기로 내년까지 만들어도 된다 이러면서 쟁여놨다 우리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에 있는
반도체의 재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조사만 딱 봤었을 때에는 재고가 좀 많이 줄었더라. 예, 그런 점이 또 다음 날에 하여튼 반도체 주식들에게 호재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날 이제 바이든 얘기 나오기 전이니까 아시아 장은 좀 약보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요건 좀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단 그래도 조금 더 크게 안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미국채 10년물 크게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4월 1일 드디어 3월이 끝나고 4월이 왔습니다. 1일 목요일 한국 증시 경우에는 바이든 정책 기대감으로 친환경 주식 호조, 또한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반도체 주식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시 45분에 차이신 PMI, 근데 기대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보시면 장이 한번 쭉 받았다가 다시 다 회복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요즘 보면 중국에 사실은 제가 적어 놓긴 하지만 지표가 증시에 크게 영향 못 미치더라고요. 그보다는 돈의 흐름을 어떻게 좌지우지할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쉬보금리라든지 아니면은 영래포 금액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걸 보시지 지표는 그냥 너무 나쁘게나 너무 좋게만 안 나오면 안 볼래 이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 9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좀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것도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치가 71만 9천 건, 예상치 68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업이 역시나 또 팬데믹이 좀 증가하니까는 좀 사태가 안 좋아지니까 조금 늘어났구나. 그다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치가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고용이 조금 그러네. 이런 이제 그 느낌을 받게 만들었던 건데 요 지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뒤에 게 잘못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 11시가 되어서는 좀 이제 사람들이 놀랬던 게 뭐냐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근데 이게 엄청나게 호조를 보인 거예요. 이게 50 넘어가면 좋은 건데 발표치가 무려 64.7, 예상치는 61.5였는데 엄청나게 잘 나왔죠. 여러분 이게 1983년 이후 최고치랍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거죠, 미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이제 좋은 영향을 받았죠. 경기가 진짜 좋구나.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밤중에 또 나왔던 거는요.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드디어 감산을 일부 줄이기로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월에 일평균 35만 배럴을 추가 증산, 7월에는 45만 배럴을 추가로 증산.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다가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 중이던 사우디 일평균 100만 배럴을 하고 있었죠. 여기가 이제 5월부터 해가지고서는 조금씩 늘려나가겠다, 증산하겠다, 즉 감산을 줄이겠다, 감산의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오펙 플러스가 감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시장은 요날 강세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감산을 줄이는 이유를요, 수요가 생각보다 더 잘 회복되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감산 테이퍼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요가 되게 좋구나. 유가 가자 다시 했던 거고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든 정책이 이제 영향을 준 건데 전일에 이제 서구권이 영향 받았던 거를 아시아 증시 영향 받습니다. 바이든 호재로 이제 작용을 했고요.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으로 이 부분을 좀 호재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격이랄까요? 바이든 플랜 엄청 크게 나오면 금리 뛰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아니네 하면서 금리가 와장창창 다시 1.7 아래로 내려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총평해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경기는 뜨거우면서도 고용을 보면 좀 안 좋게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장기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었던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성장주에는 당연히 이제 좋은 그림이었겠죠. 또한 금리 상승 재료로 여겨졌던 바이든 정책이 공개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루머의 사고, 뉴스에 파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던 목요일까지의 증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금요일입니다. 이제 사실 금요일에 저는 한국 시장 끝나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활절이니까 노니까.
그래서 아시아 증시 보니까는 뭐 전체적으로 좀 강하고 한국 증시는 이런 거 있었죠 참. 현대차 그룹이 갑자기 구글과 자율주행 관련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는 뉴스로 자동차 주식 초강세를 보였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특이했던 게 현대차 그룹이 이거 사실 무근이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야 그때 애플카 할 때 이거 너무 뭐 한단 운동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딜에 어려움을 겪어서 일부러 사실 무근이라 얘기한 거 아니냐. 그 실제로 지금 공시로 부인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예. 공시로 부인하고서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이 되겠지만 뭐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주식이 초강세로 빡 뛰고 조금 내려왔지만 유지돼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행복 회로를 돌리기엔 상당히 좋았던 하루였다. 그러고서 미국이 이날 쉬는 날이지만 지표는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미국 고용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낸 거예요.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뭐냐면 예상치는요 57만 5천 명 증가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발표치가 78만 명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치도요 46만 5천 명 증가해서 55만 8천 명 증가로 리비전이 됐습니다. 이 숫자들을 다 더해 보시면 예상치 대비해서요 거의 30만 넘게 더 잘 나온 겁니다 고용이. 그러면 한 달치가 더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좀 견인했냐면 사실 이제 아시아 증시는 올랐고 다우 나스닥 미국은 쉬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휴장이지만 미국 선물은 밤에까지 그래도 열렸었거든요. 뭐 되게 늦은 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증시 선물 같은 경우에 10시 15분까지 열렸는데 이게 고용지표 나오고서 팍 튀었어요. 그 월요일에 이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여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새벽 1시까지 거래가 됐는데 다시 1.7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좋다는 거죠. 예. 이래 버리면은요. 또 그거 됩니다. 이제 또 막 로테이션 돼 갖고요. 다우는 더 좋은데 나스닥은 덜 좋고 막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신기한 거를 자료를 저도 하나 찾았는데 그걸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아까 넘어갔던 건데요. 이게 이제 실제 나오는 논판 페이롤 그 이제 지표고 이게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트렌드기도 한데 전통적으로 발표하는 지표보다도 더 뭐 정확한 게 없을까? 아니면은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 갖고서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많이들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특히 유료가 많은데 이게 요 JP 자료에 나온 건데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활용을 해보면서 이게 이제 목요일에 나온 자료예요. 근데 목요일에 낸 자료에서 야 내일 고용 서프라이즈 나올 거야 얘들아. 기대해도 좋아. 왜냐면은 우리가 그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활용을 해보면 지금 엄청나게 픽업하는 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시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저 지금 요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어떤 그 알터너티브 데이터길래 이렇게 쪽집게처럼 지금 맞추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 저도 혹시나 나중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답을 찾게 되면 채널에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은요. 분기말 뭐 자산 이렇게 로테이션 뭐 그 큰 자금들이 좀 해야 된다는 리밸런싱 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 다 지나갔고 그 다음에 바이든의 이제 대규모 인프라 플랜 이런 것도 다 나와서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나올 건 다 나온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빨간 줄 쳤죠. 마이크론 이슈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제는 개별 기업 실적에 집중을 할 때다. 그리고 거기에 주가들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니까 본격적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1분기에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이제는 순리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면은요. 일단 주말 동안에 제 생각에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외교적인 부분 같아요. 지금 토요일 같은 날에 한중 회담하고 있죠. 정의용 왕이 샤먼에서 회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밀 안보실장 회의 워싱턴에서 요거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그 텐션이 미중 사이에 올라가고 있는데 두
두 군데 다 불려간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실리적인 측면을 얼마나 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올지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언론만 봐서는 한중 회담이 잘 된 것처럼 나옵니다. 뭐 연내 시진핑 뭐 방안을 성사시키는 데에 뭐 대해서 뭐 논의가 좀 잘 진행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를 해달라고 적극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신문에서 나오는 자료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중국 쪽 언론에서 나온 거에서는 회담 관련 내용이나 한한령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한중 회담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치를 너무 높이시지는 마셨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월요일 날에는 중국, 홍콩, 유럽 휴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ISM 제조업 나왔으면 이제 비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밤에 보시고요. 화요일 날까지도 홍콩은 쉽니다. 근데 이제 이날 중국 덜 중요해졌다고는 하지만은 중국도 요 지표들 좀 나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금리, 한국 금리 입장에서는 한국 금리가 의외로 호주 금리 결정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갖고서 호주가 1시 반에 금리 결정하는데 요때 한번 의외로 시장이 살짝 출렁거릴 수도 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별거 없고요. 목요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목요일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수요일 밤인 거죠. 목요일 새벽 3시에 우리 시각으로 3월에 있었던 미국 FOMC 결과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논의들을 나눴는지 얼마나 도비시한지 호키시한지 좀 확인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요일날 밤 9시 30분에 미국 실업 관련해서 지표가 나옵니다. 과연 어떤 실업 지표를 그러니까 정말로 미국의 고용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보시면은 이번 주에 나왔던 지표들은 좀 이제 믹스드 넘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찾으라면 다 물가 지수잖아요. 지금 지표잖아요. 금요일 밤에 9시 반에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나온다는 거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시장 관련해서 주간에 있었던 것 다음 주에 눈여겨보실 것까지 다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